이런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는데 창밖은 아직 캄캄하고 조용하죠. 그런데 이미 눈은 말똥말똥 떠 있는 상태. 마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알람이 울린 것처럼요. 다시 잠들어 보려고 뒤척여 보지만 머릿속은 이미 온갖 잡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가장 속상한 건 주변에서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뭘 바라세요? 라고 말할 때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흔한 오해를 완전히 깨부술 겁니다. 새벽 4시에 깨는 건 벌칙도 아니고 어르신들의 숙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여러분의 내부 알람이 그렇게 일찍 울리는지,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밤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주 같은 시간에 깨어나시나요? 댓글로 본인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과 실수들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우리 몸의 수면 통제실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몸 안에는 2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수면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수면 구조입니다. 잠은 단순히 불을 끄는 행위가 아니죠. 수면은 얕은 잠, 깊은 잠, 서파 수면,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로 이루어진 여러 주기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깊은 잠은 우리 몸의 핵심 수리 공장과 같아서 신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일주기 리듬, 즉 우리의 24시간 생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언제 자야 하고 언제 깨어나야 할지 지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잘 돌아가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 단계는 점점 짧아지고 얕은 잠 단계는 길어지죠. 우리는 소음이나 빛에 더 민감해지고 우리의 내부 시계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2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른 아침 잠 깨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생체 현상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점심때까지도 푹 주무실 수 있었고 아침 유감시에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 과정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우리 몸속의 시계가 앞으로 당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수면 전진 위상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밤에 잠을 잘 준비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녁이 되면 남들보다 빨리 졸음이 쏟아지고 당연히 수면 주기 역시 일찍 완료됩니다.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일찍 나오기 시작하고 아침에 활력을 주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6, 7시가 아니라 새벽 3시나 4시부터 벌써 분비되면서 몸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상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드드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처럼 이상하게 개운하고 쌩쌩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습관은 이 새로운 리듬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우리가 필요한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만드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잠의 구조, 전문가들이 수면 건축 구조라고 부르는 것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잠을 마치 아주 높은 빌딩, 다층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가장 아래층, 가장 튼튼한 층인 깊은 잠 단계까지 쉽게 내려갈 수 있었죠. 우리 몸의 주요 회복 공사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엘리베이터 작동이 예전처럼 시원치 않아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위층, 즉 얕은 잠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작은 소리, 창밖의 미세한 바스락거림,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가 조금만 커도 잠에서 번쩍 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잠이 점점 얕아지고 조각조각 잘게 끊어지는 분절 수면이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몇 번씩 깨어나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4시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현상은요. 그건 얕은 잠주기가 외부의 작은 자극이나 몸속 신호와 딱 겹쳤을 때 다시 깊이 잠들기에 충분한 잠의 깊이가 확보되지 못해서 생긴 일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 표면 가까이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작은 물결에도 쉽게 수면 위로 밀려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침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호르몬, 코르티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걸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역할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바로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밤에는 수치가 최소였다가 아침이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증가합니다. 대략 아침 8시쯤 최고치에 도달해서 하루 종일 활동할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잘 짜여진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분비의 최고치가 점점 더 이른 시간으로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침 요겜시에 깨워야 하는데 새벽 4시, 심지어는 3시에도 벌써 기상 알림을 시작하는 셈이죠. 이 순간 우리 몸은 일어나라, 움직일 시간이다 라는 강력한 생화학적 신호를 받게 됩니다. 아직 몸은 충분히 쉬지 못했는데도 이 신호를 거부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고요한 새벽에 자주 찾아오는 가벼운 스트레스나 불안한 생각까지 더해지면 코르티솔 분비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결국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코르티솔의 조기 분비 때문에 잠에서 깨고 잠 못 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고 이 스트레스가 다시 코르티솔을 높여서 결국 다시 잠들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코르티솔이 우리 몸의 아침을 깨우는 알람이라면 멜라토닌은 밤에 잠을 재우는 자장가와 같습니다. 이 호르몬은 어두울 때 생성되면서 우리 몸 전체에 이제 쉴 시간입니다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천을 낮추고 신체 활동을 늦춰서 깊은 잠에 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잠들기가 힘들어지고 또 잠들더라도 숙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멜라토닌 생성은 빛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불을 켰다 끄는 짧은 행동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멈출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나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이 기기들의 청색광, 블루라이트은 멜라토닌 생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우리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수면 호르몬 수치가 낮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고 수면의 질은 얕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찍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든 주변의 작은 소음이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쉽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주 흔하고 사소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만 사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주범 중 하나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 즉 야간요, 옛jet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비뇨기계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지기도 하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신장이 밤 시간대에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 즉 밤 소변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잠깐 갔다 오면 되지 않나 하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소변을 보고 싶은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수면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을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둘째,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밝은 빛, 심지어 작은 수면등이라도 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면 천이 상승하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천이 낮아져야 하는데 움직임 때문에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다시 이불 속으로 돌아와 보면 이미 잠이 달아나 버린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뇌는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다시 잠드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새벽 4시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까지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다시 잠들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주무시기 전 2-3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가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느냐, 안 떠지느냐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이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 앉아 보내시죠. 밝고 깜박이는 화면, 시끄러운 소리, 게다가 종종 불안한 뉴스나 긴장감 넘치는 영화 줄거리가 겹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신경계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우리 뇌는 쉬려고 준비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때 오히려 바짝 긴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밝은 화면 빛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인데 수면 호르몬은 부족한 채로 잠자리에 드시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쉬는 모드로 바뀔 시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혹시 피곤해서 겨우 잠이 든다 하더라도 그 잠은 얕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의 첫 단계가 끝나는 새벽 4시쯤이 되면 과도하게 흥분된 의식이 쉽게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수면 위생과 잠을 부르는 저녁 의식 이 없다는 것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떻게 먹어야 살이 빠질까 하는 고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와 마시는 음료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자장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분명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 4시쯤 커피를 마셨다면 밤에는 다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길게는 8시간, 어떤 분들은 10시간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낮에 마신 그 커피 한 잔이나 진한 차 한 잔이 깊은 밤 불면증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적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와인 한 잔은 긴장을 풀어주고 빨리 잠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정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감정과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REM 수면 단계를 억제합니다. 알코올 효과가 사라지면 이른바 각성 반동이 일어나는데 대개 새벽 3시나 4시쯤 잠에서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 먹는 무겁고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다른 모든 기관이 쉬려고 할 때 소화 시스템을 야근하게 만듭니다. 이는 속쓰림, 소화불량, 그리고 천 상승을 유발하며 어떤 식으로도 깊은 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여러 가지 약을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는 약 설명서에 있는 부작용 항목을 자주 놓치고 지나갑니다. 사실 밤잠을 설치는 원인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 중 베타 차단제 같은 일부 약들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저녁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 이뇨제 소변약은 어떻습니까? 밤중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게 만드는 주범이죠. 일부 항구울제는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수면을 더 자주 끊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염증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흥분 작용을 일으키고요. 심지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에도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자가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을 복용한 뒤부터 잠드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면에는 덜 영향을 주는 다른 약으로 바꾸어 주시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해서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움직여야 산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 잠의 질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낮 동안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자다가 잠이 깨는 숨겨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깊은 휴식을 취하려면 건강한 피로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계셨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깊고 회복력 있는 숙면을 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잠이 얕아지고 편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적당한 신체 활동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규칙적인 산책, 가벼운 체조, 수영 혹은 노르딕 워킹 같은 활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천이 올라가고 이 천이 저녁에 다시 내려갈 때 우리 몸은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넘치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태워버려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잠자리에 들기 서너 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지나치게 흥분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벼운 저녁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수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낮잠은 마치 보약처럼 소중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점심 식사 후 짧은 휴식이 기력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20분에서 30분 이내의 아주 짧은 낮잠은 실제로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낮잠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30분이나 40분을 훌쩍 넘기거나 오후 4시, 5시처럼 늦은 시간에 눈을 붙이게 되면 다가올 밤잠을 스스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이른바 수면 압력, 즉 하루 종일 쌓인 우리 몸의 휴식에 대한 요구량을 낮춥니다. 이걸 하루 종일 채워지는 수면 그릇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밤에 깊이 잠들려면 이 그릇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낮잠을 길게 자버리면 이 그릇에서 물을 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저녁이 되어도 우리 몸은 깊고 오래 잘 만한 충분한 자극을 느끼지 못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한참을 뒤척이게 되고 밤잠은 깊이 못 자는 토막잠이 되어버리죠. 만약 낮에 꼭 쉬어야 할 필요를 느끼신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주무셔야 합니다. 반드시 오후 이른 시간에 그리고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실수로 너무 오래 자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집안은 고요해지고 텔레비전도 잦아들면 우리는 드디어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게 되지요.
그때부터입니다. 잠 못 이루는 고민들이 시작되는 것은 낮에 분주함에 눌려 있었던 그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나간 대화들을 되새기고 늘 걱정되는 건강 문제나 자녀와 손주들 걱정,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들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합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고리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 즉 싸우거나 도망치는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생각들을 따라 전투태세, 즉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온몸의 근육이 굳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몸이 곤두선 상태에서는 깊은 잠을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여 잠이 들더라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우리의 잠을 얕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 무렵 수면 주기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 방어 기제가 가장 약해지는 틈을 타 이 불안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터져 나옵니다. 뇌는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며 강제로 깨어나게 만들죠. 결국 해가 뜰 때까지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불안의 덫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 일찍 깨는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은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은 마치 손을 잡은 것처럼 함께 다니며 결국 악순환을 만듭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힘들고 가라앉은 상태는 수면을 조절하는 물질들을 포함하여 뇌 속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다가 자주 깨며 특히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새벽녘에 이른 각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그 자체가 우울증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지치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 쉽게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외로움의 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듯한 느낌은 우리의 신경계를 무의식 중에 긴장 상태로 유지시켜서 완전히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나쁜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문제라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잠들지 못할까봐 걱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나는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건 반사성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잠이 잘 오지 않던 며칠 밤부터입니다. 새벽 4시쯤 한 번, 또 그 다음 날도 깨게 되지요. 그러고는 침대에 눕기만 해도 혹시 오늘 밤에도 또 깨서 잠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히 쉬고 평온을 얻어야 할 이 잠자리가 어느새 고통의 장소, 실패를 예고하는 무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기다리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근육이 긴장하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스로 실패를 향해 프로그램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침대는 곧 불안과 불면증이라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밤중에 깨어나 시계를 보고 새벽 4시를 확인하는 순간 첫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 또 시작이군. 끔찍하다. 이러다 아침까지 잠 못 자겠지. 이 공포스러운 생각이 남아있던 마지막 잠기운마저 순식간에 완전히 쫓아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가
성취적 예언을 만들고 계신 셈입니다.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는 대신 잠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는 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알람에 맞춰 일어나고 아침 먹고 일터로 향하고 제 시간에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과를 반복했죠.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행동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부 시계, 즉 생체 리듬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외부의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이 틀이 사라집니다. 이제 굳이 아침 7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죠. 밤늦게까지 주무셔도 되고 자정을 넘어서까지 TV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낮잠도 마음대로 잘 수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자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부 시계에게는 이게 바로 혼란 카오스입니다. 내부 시계가 기준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상시간, 식사시간, 그리고 활동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생체 리듬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 잠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야 할지, 언제 활력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이 어긋나면 수면 패턴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저녁에는 쉽게 잠이 들지 몰라도 내부 시계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몸은 새벽 4시에 이미 밤이 끝났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일상, 특히 주말이라도 일정한 기상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 내부 시계를 다시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뇌는 낮에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조용한 밤 시간을 이용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낮 동안 일부러 외면하려고 했던 걱정거리나 풀지 못한 문제, 혹은 꺼림칙한 대화들이 있을 때 더욱 그렇지요. 우리는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자꾸만 미루지만 우리 무의식은 이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쯤 얕은 잠이 들었을 때 의식의 통제가 느슨해지면 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뇌는 마치 주인이 이제 푹 자는구나. 아무도 방해 안 하니 지금이야말로 밀린 고지서 낼 방법을 생각해야지. 혹은 아니 그때 옆집 사람이 나를 보던 눈빛은 무슨 뜻이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뇌가 이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머리를 쓰는 행위는 편안한 수면과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분석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졸음은 완전히 달아나 버립니다. 이럴 때는 잠들기 전에 종이와 펜을 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거리들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머릿속의 문제들을 밖으로 꺼내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에게 내가 이 걱정들을 기억하고 있고 내일 아침에 꼭 처리할 거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밤은 오직 편안한 휴식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저녁에 빛, 특히 푸른빛이 잠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었지요. 하지만 이 빛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속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적인 도구입니다. 혹시 새벽잠이 일찍 깨서 기상시간을 조금 늦추고 싶으시다면 몸에게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신호가 바로 밝은 햇빛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설령 그 시간이 매우 이르더라도 최대한 빨리 아침 햇살을 쐬도록 노력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활짝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눈이 밝은 빛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신호는 곧바로 뇌로 전달되어 뇌에게 아, 지금이 진짜 아침이구나 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생체 리듬이 서서히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이 새벽 4시가 아니라 더 늦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코르티솔 분비나 수면 종료 시점까지도 그 시간에 맞춰 조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침실은 오직 2가지, 잠과 사랑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침실은 사무실도 아니고 영화관도 아니며 식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숙면을 위한 안식처, 편안한 동굴처럼 만드십시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어둠입니다. 완벽한 절대적인 암흑이 필요합니다.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십시오. 가전제품의 작은 불빛이라도 테이프나 절연 테이프로 가려야 합니다. 아주 작은 빛 한 줄기라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요함입니다. 만약 거리 소음이나 이웃집 소리 때문에 잠을 방해받는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시원함입니다. 숙면을 위한 이상적인 온도는 약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방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실에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가장 먼저 텔레비전을 치우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지 마십시오. 침대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다 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 빠르고 깊게 잠들도록 돕는 강력한 조건 반사가 형성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잠자리에 들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쉬는 모드로 바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잠자리 들기 의식 루틴을 만들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반복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몸과 뇌에 이제 곧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의식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잠들기 1시간 반 정도 전에 TV를 끄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멀리 두세요. 집안 전체의 조명을 약하게 낮추고 따뜻한 노란빛이 나는 스탠드나 취침 등을 사용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이 살짝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갈 때 잠이 더 잘 오거든요. 캐모마일, 바카 또는 레몬밤 같은 허브차를 한 잔 마시세요. 다만 카페인이 든 홍차나 녹차는 피하셔야 합니다. 종이로 된 책을 읽으세요. 너무 흥미진진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잔잔한 고전이나 시가 가장 적합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즐겁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의식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잠을 유도하는 개인적인 자장가처럼 굳건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과 음료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꼭 챙겨 드시면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성분은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 바나나, 견과류,
치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하려면 현미밥, 통곡물빵 또는 오트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함께 구운 작은 칠면조 조각이 완벽한 가벼운 저녁 식사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 아주 가벼운 간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바나나 1개, 아몬드 1줌 또는 따뜻한 우유 1잔이 아주 좋습니다. 우유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은 물론 트립토판 흡수를 돕는 칼슘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밤에 마시면 특히 더 좋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주세요. 하루 동안 필요한 물은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마시는 양을 줄여주셔야 밤중에 화장실 가는 일, 즉 야간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목마른데 억지로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가볍게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시계는 얄밉게도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당황해서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절대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시계를 보는 순간 불안감만 더 커집니다. 휴대폰도 잡지 마십시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잠을 완전히 달아나게 만듭니다. 침대에서 뒤척이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행동도 삼가십시오. 만약 15분에서 20분 안에 다시 잠들지 못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세요. 네, 맞습니다. 침대는 잠을 괴롭게 기다리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어둑한 조명 아래서 아주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에 몰두하십시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설명서를 읽거나 양말을 색깔별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잡지나 신문을 뒤적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스크린은 절대 안 됩니다. 일이나 청소를 시작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뇌가 너무 지루해서 스스로 차라리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졸음이 몰려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이 방법은 침대 불안감 불면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몸이 밤중에 깨어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훈련시켜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새벽 4시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 변화, 수면 구조의 변화,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걱정, 염려들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아마 이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바로 평범한 아침 햇살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 도구인가 하는 점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10분 정도 바라보거나 짧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비싼 수면제보다 여러분의 수면을 정상화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앞에서 절대 무력하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점검하고 식습관을 바로잡고 약간의 활동량을 늘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시 깊은 잠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한 걸음씩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제자리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언 중에서 어떤 것을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숙면 비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